반갑습니다. 지병근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되는 취득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합니다. 매매로 취득하면은 취득가액이 있겠죠. 이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취득세가 산정되는데,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로 이원화돼서 이제 적용됩니다.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, 즉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%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,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중과 세율 8%에서 12%가 적용됩니다. 그리고 주택이 아닌 상가라든지 토지, 오피스텔,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4%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비해서 낮게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굉장히 높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주택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취득세를 살펴보면은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1에서 3%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는데, 그건 뭐냐면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.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은 1%,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면은 밑에 보시는 취득세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1.01%에서 2.99%의 취득세가 적용되고, 9억 원을 초과하면 3% 취득세가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취득가액이 5억이다. 그럼 6억 원 이하니까 1%가 적용되고, 7억 5천이다. 그러면 6억에서 9억 사이니까 밑에 산식에 넣어보면 2%가 적용되는 거고, 10억 원이다. 그럼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3% 취득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. 하지만 내가 주택이 이미 한 채 갖고 있어요. 즉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거는 실수요 목적 외에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8%, 12%의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특히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,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취득하는 소재지가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죠. 조정 대상 지역은 딱 4곳입니다.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. 나머지는 다 비조정이다. 그 얘기는 뭐죠?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,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영등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.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추가로 취득하는데도 불구하고, 주택 수에 불구하고 소재지에 불구하고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 안 되는 법에서 열거된 주택들이 있습니다. 그 주택들의 특징은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고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이라고 봅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경매나 공매나 아니면 매매로, 특히 부동산, 특히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투기 목적이 없는 아니면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사면은 주택 수에 불문하고 무조건 기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 대표적인 게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. 한번 볼까요? 내가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. 이번에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몇 프로 취득세가 적용되죠? 12%입니다. 근데 이 주택이 취득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.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수에 불문하고 소재지에 불문하고 얘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.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, 실제 취득가액은 아무리 높아도 6억 원 이하겠죠. 그러면 6억 원 이하면은 우리가 기본 세율이 적용될 때 몇 프로죠? 1%가 적용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 대해서 한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죠. 왜? 특히 주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택 수에 불문하고 무조건 1%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, 한때 주택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국에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짜리를 사려고 좀 난리가 났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잠깐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주택 공시가격은 2억 원인데 내가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1억 원 이하로 만들면은 아까처럼 기본 세율 무조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주택 공시가격 2억 원인데 40% 지분만 취득을 합니다. 그러면은
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 해당하겠네요. 아니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합니다. 이렇게 일부 지분 또는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한다 할지라도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여부는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이나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도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이제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.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.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관계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합니다.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에요. 그때 취득세,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될까요? 주택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될까요? 취득세를 부과하는 데서 주택의 정의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다 갖춰야 주택으로 봅니다. 형식적 요건, 즉 공부상, 건축물 대장 등의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실질적 요건,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, 형식적 요건, 즉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돼 있죠? 주택으로 기재가 안 돼 있죠?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주택이 아닌 주택 외 취득세 4% 취득세가 적용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. 이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.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카운팅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오피스텔,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팅 된다.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. 예외는 뭐냐면 이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. 한번 제가 사례를 갖고 보여드릴게요. 두 개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비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합니다. 그러면 A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겠죠. B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고 있네요. 그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카운팅 됩니다. 그러면 이번에 취득하는 C 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 되겠네요. 그러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은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따른 1에서 3%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엔 다른 거 한번 볼까요? 이번에도 오피스텔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합니다. 재산세가 주거로 과세되고 있어요.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예외가 있죠.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면 제외가 됩니다. 그럼 A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B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B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겠네요. 결론적으로 C 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돼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.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 C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이 C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8% 중과세율이 적용되겠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주거용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주거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떨 때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됩니까?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첫 번째는 이 오피스텔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때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납세자가 한 경우에 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. 보통 왜 주거용 오피스텔을 왜 주거용으로 이렇게 신고를 할까요? 왜 그러냐면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이 재산세가 조금 낮게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하시는 분들은 아마 구청에서 보내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문을 한 번 정도는 받아봤을 겁니다. 그러면은 재산세는 조금 낮게 부과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택수에 카운팅 되기 때문에 이게 종부세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
주택취득세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. 이것도 잘만 활용하시면은 세금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얘기입니다. 볼게요.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.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.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8% 중과세율이 적용되겠죠. 하지만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은 이에 8%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왜? 일시적인 2주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이제 매도를 해야겠죠. 그럼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사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8%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3년 안에 팔고 또 하나 사가지고 또 3년 안에 팔고 하면은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있죠.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? 3년 안에. 3년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겠죠? 세금이 추징당하겠죠. 나는 3년 안에 판다는 전제 조건 해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야겠죠.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5억 원짜리 두 번째 조정대상적이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. 원래는 내가 내야 되는 세율이 8%를 적용받아서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저는 요거 취득하고 종전에 있는 주택을 3년 안에 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1%만 적용받았어요.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니까 1%가 적용되겠죠. 근데 3년 안에 못 팔았다고 하면은 내가 7% 덜 냈으니까 3,500만 원을 추징해서 이제 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.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 또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중과 배제를 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래요. 2024년도에 부동산 투자자가 알아야 되는 취득세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